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전문적으로 모두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4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이제 또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도 만들어주게 되면서 사실 스포츠 분석으로는 최초로 10연승 이상 총 8번 기록을 만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드디어 이제 내일이 되면 또 내년 한 해가 바뀌는데 내년에도 10연승 이상 기록 또 하나 쏟아내 드리면서 또 4년 연속도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늘 꾸준했던 적중을 보여드렸던 만큼 또 내년에도 좋은 기록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뭐 제 게시판이나 또는 생방송을 통해서 많이들 확인하셨겠지만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따로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모아서 게시글 하나 유튜브 댓글창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뭐 25년에 기록했던 여러분들 기록들도 많습니다. 그죠? 25년에는 참 좀 신기한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승부로서 뭐 초강승부, 강승부, 중강승부, 중승부 싹 다 먹으면서 한 주 안에 이런 뭐 승부 스트레이트 플러시도 있었고 백투백으로 승부를 전 구간 올킬 냈던 적도 있었었고 또 축구 4연속 올킬에 또 역시나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록들이 쏟아졌던 올 한 해였는데 그래도 뭐 아무가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뭐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우리 또 유튜브 받아보실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또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답변 드리겠고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또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숲TV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숲TV에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잠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올 한 해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12월 한 달은 올킬과 올킬이 제가 최다 올킬을 갱신할 수 있었는데 올킬이 12번에서 일단 끝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12월에 12번 올킬 또 깔끔하게 구색 맞게 맞춰드렸고 또 이제 초중반에는 워낙 또 올킬 연승들이 많았던 구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12월 말이 연말이 굉장히 또 난이도가 높았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던 구간이었는데 그럼에도 좀 꾸역꾸역 한 박스씩 매일매일 또 형들한테 가져다 드렸다. 또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항상 일자가 표기되어 있다라는 거 연패 구간을 저는 뭐 숨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박스에 일자 다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 일자들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연말 이거 형들 마지막 오늘 또 2025년의 마지막 날인 만큼 그래도 다 보여드리긴 너무 많고 4분기에 기록했던 이제 기록지들만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한 번씩만 쭉 훑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월에는 참 축구로 많은 기록들을 쏟아냈던 그런 한 달이었고요. 그리고 11월입니다. 또 NBA가 또 도입하게 되는 달이었죠. 또 11월 1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요때 중반에 좀 못했어요. 11월 중반에 조금 흔들려가지고 요때 형들 요때 딱 가입하셨던 중반에 가입하셨던 형님들이 조금은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바로 이어서 또 11월 말 구간에 또 다시 확 살아나면서 올킬들 쏟아내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이번 달 12월입니다. 12월은 뭐 첫날부터 올킬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올킬로 출발을 해서 12월 11일까지 보면은 축구 연속 올킬도 만들어 드렸고 또 이렇게 뭐 12월 중반 때도 이때 너무 잘했지. 진짜 12월 중반은 거의 미친 듯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또 좋았었습니다. 또 2026년 어쨌든 늘 꾸준한 적중률이 제 또 강점인 만큼 좋은 성과들 꾸준하게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믿고 따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샬롯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오늘 150905님 첫 번째 별풍선 경기부터 2000개 한번 적중 출발해 기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90형님도 확인되셨습니다. 빠르게 이따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 일단 퀵뷰도 한 장 챙겨 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형들 한 살 더 먹는다. 어떡하냐. 아,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제가 원래 잡소리 잘 안 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우 이 나이 먹는 게 조금씩 좀 부담스러워지긴 하네요. 우리 또 형님들도 늘 화이팅입니다. 자, 샬럿이랑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입니다. 샬럿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금 원정 연전이 너무 길고요. 그리고 아예 골스가 최근에 디펜스 벨트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이들이 많고 그리고 원정 연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골스가 거의 수비를 안 해요. 원래 골스가 이번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수비를 했거든. 원정 경기에서는 저득점 경기와 그리고 상대팀도 저득점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외곽 수비를 보여줬는데 골스가 최근에 원정 경기는 뭐 홈 3연전에서도 워낙 공격력이 폭발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또 스테픈 커리가 지금 고점이에요. 원래 커리가 12월에 잘 못하는 선수인데 유독 이번 올해 12월은 좀 유독 잘합니다. 그래서 커리가 폭발하는 구간이라 딱히 수비보다는 공격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샬럿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상대라고 봐요. 오히려 샬럿도 이제 미니 라인업, 그러니까 3, 4, 5번의 높이가 낮은 팀이라서 리바운드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갖고 있고 이 팀도 이제 3점 농구, 그야말로 야투 농구라는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쎄요, 이 두 팀이 아마 수비를 안 하겠다는 좀 생각이 첫 번째 먼저 듭니다. 골스도 120득점, 뭐 샬롯도 120득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골스가 질만한 게임은 아니죠. 최근에 0대0 경기에서 골스가 밀리는 경기 거의 없었어. 오히려 상대팀의 리바운드에 박살나면서 직전 경기 제가 토론토, 그때 역배 잡아드렸던 것처럼 토론토 같은 팀들처럼 포스트 좋은 팀들한테 가끔 먹히는 경우는 있어도 0대0으로 붙어서 이번 시즌 진 경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클리블랜드 상대로도 수비 대 수비로도 이겼단 말이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라인업상의 신체적 조건에서의 우위를 열세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골스가 최근에 좋은 화력을 앞세워서 샬럿의 원정 경기도 충분히 120득점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샬럿 입장에서도 진짜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어차피 달리는 게임이고 뭐 선수들의 컨디션이 오늘 내가 조금 더 좋으면은 더 좋은 득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볼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거는 뭐 오바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골스 승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골스가 이번 마인까지는 할 건데 그래도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골스 일반 승만 보시고요. 배당이 좀 쎄하거든요. 샬럿을 받은 게 1.72 배당인데요. 1.29 배당이랑 2.72 배당이 샬럿이 역배받았을 때 좀 위험한 배당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한번 해보시고 저는 골스 승에다가 오바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핸디캡 하나 보자면 골스 마인 보겠습니다. 은근히 골스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득점 볼륨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자, 다음은 애틀랜타와 미네소타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0개 받은 거 화면에 좀 띄워둘 걸 그랬다. 우리 0905 형님도 또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이따 퀵뷰 한장 챙겨드릴게요 형님. 나 지금 퀵뷰 있다. 잠깐만. 형님 퀵뷰 한장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네랑 애틀랜타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미네 경기를 안 해요. 항상 미네 경기 이제 형들한테 프리뷰 패스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드리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애틀랜타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스턴이랑 유타 같은 게임이거든요. 제가 그때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유타 프렌을 형들한테 그 좋은 군침도는 유타 프렌을 형들한테 안 드렸잖아요. 어제도.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조건상, 그러니까 양 팀이 맞붙는, 저는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전술, 두 번째가 백코트, 세 번째가 프론트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뭉퉁뭉퉁한 세 가지가 미네소타가 다 좋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달려도 손해고 수비를 하면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내일 경기 애틀랜타한테 지려면 애틀랜타가 다시 한번 외곽이 한 50% 터지고 미네가 한 20% 터지면 질 겁니다. 근데 그거는 미네소타뿐만 아니라 어떤 팀이 누구랑 붙어도 그 정도의 외곽 차이 나면 지긴 하거든요. 이거는 상황상, 그러니까 백코트에서도 지금 애틀랜타가 트레이 형 때문에 외곽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트레이 형이 돌아오면 수비가 안 돼. 트레이 형이 빠져버리면 공격이 안 돼. 그런 상황이라서 애틀랜타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거든. 최근에 보면 또 포스트에서 공격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직전 경기는 오콩우의 어떤 부상 위험도 좀 따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미네소타는 사실 3, 4, 5번 포스트가 너무 좋은 팀이고 이제 애틀랜타 약점이 4번 구간에서의 어떤 수비적인 약점이 오늘 랜들에게는 너무나도 편안할 거고, 오콩우가 지금 발목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애틀랜타는 높이에 대한 리바운드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런 리바운드 문제를 루디 고베어는 갖고 있지도 않고 완전 압도해 버릴 거고, 앤트맨이 나오는 풀 라인업이고
미네소타가 원정 경기에서 득점 볼륨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맞긴 한데, 다만 이거는 애틀랜타가 수비 풀고 달려버리면은 미네 입장에서는 진짜 땡큐입니다. 단점이 없어져요. 근데 애틀랜타 그냥 수비 딱 잡아놓고 외곽에서 미네소타랑 좀 팽팽할 가려고 하더라도 이미 포스트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특히나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자체를 포스트에서 잠궈 넣는 걸 굉장히 즐기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그 볼을 회수하기도 어려워요. 얘들은 스몰 라인업에도 외곽 팀이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네소타가 오늘 질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딱 깨놓고 말하면 질 수 없는 경기예요. 근데 항상 제가 미네를 가져가면 사고가 납니다. 늘 미네소타가 부진하고 상대팀이 미친듯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제가 그래서 제 방송에 미네소타 방송 듣고 반대 찍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질 수 없는 경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네 마헨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미마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씩 마헨 오바를 하나씩 가져가는 느낌보다도 해외 사시는 분들이 그 미마 오버를 한 번에 묶으실 수 있잖아요. 묶어서 가져가기 좋은 경기라고 봅니다. 언더바 기준 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예상에는 애틀랜타가 수비를 풀고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오히려 연말이기도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은 인디애나랑 올랜도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분석하는데 진짜 시간을 아예 안 썼던 경기였는데요. 자, 인디애나가 지금 9연패를 날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뭐 너무나 터무니없이 휴스턴에게 패배하고 말긴 했는데, 근데 둘 다 여러분들 직전 경기 혹시 머릿속에 다들 기억나시나요? 올랜도라는 팀은 직전 경기 토론토 원정 가가지고 그 15점 차였나요? 18점 차였나요? 그거를 4쿼터에 다 뒤집히고 게임 졌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30점 차 나는 경기를 8점 차까지 좁히면서 휴스턴 마인 다 죽여버렸던 직전 경기였단 말이죠. 양 팀의 막판 4쿼터의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인디애나 심지어 2군 애들 가지고 그렇게 따라붙었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인디애나의 어떤 벤치 멤버들의 사기가 많이 올랐다고 좀 생각이 들고,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그 반캐로의 막판 3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조금 4쿼터에 빠지게 되면서 경기를 그야말로 터무니없이 내어줬단 말이지.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가 저는 좋을 수 없다고 절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디애나가 지금 9연패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래도 인디애나가 홈경기에서 이번 시즌 6승 중에 5승이 홈경기 승리란 말이야. 타이밍이 됐다고 봐요. 제가 형들아 엊그저께 그 페퍼저축은행 그 연패 타이밍도 9연패라서 끊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디애나 9연패고 홈경기고 올랜도가 최근에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고 썩스에다가 베인까지 둘 다 퀘션 떠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경기 인디애나 역배 터져도 할 말 없다고 봅니다. 오늘 올랜도가 받은 배당이 1.4배당이나 받았어요. 너무 높게 받았습니다. 이거는 올랜도 가실 거면 차라리 마헨을 가시지. 저는 이거 인디애나 역배 보겠습니다. 인디 역배 프렌 언더를 보는 이유는 올랜도 때문에 언더를 볼게요. 자, 그 다음은 클리블랜드랑 피닉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좀 되는 경기긴 한데요. 자,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제가 클리블랜드 흐름을 굉장히 잘 맞춰드렸잖아요. 특히나 여기 클리블랜드 역배승. 이게 아직도 두고두고 형들 아쉬워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그 4차전 때 그때 클리블랜드 역배를 안 가고 이때 클리블랜드 역배를 4차전으로 가져갔었으면 오늘이 형들 5차전이거든요. 오늘이 꽤 쉽단 말이야 형들 5차전이. 그래서 아직도 좀 두고두고 조금은 아쉬운 게 하루만 좀 미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만큼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그 외곽에서의 폭발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클리블랜드를 좀 종종 잘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한 번은 터무니없이 지고 또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샌안토니오가 너무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당한 느낌이 있긴 한데 딴 것보다도 오늘 이반 모블리가 4번에 복귀를 한다. 드디어 클리블랜드는 1번부터 5번까지 풀 라인업이 형성이 됐습니다. 빅4가 뛸 수 있는 홈 클리블랜드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반대 찍지 마세요. 그러니까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워낙 역배도 받고 이기고 원정 경기 연전 지금 다 이기고 있고 3연승이고 잘하고 있긴 한데 피닉스의 원정 경기 승률은 높지 못했던 팀이었고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 1번이 없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템포 조절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팀의 템포에 끌려다니기 쉬운 팀이 피닉스인데 오늘 클리블랜드는 홈 경기에서 템포가 가장 빠른 팀 중에 또 한 팀이기도 하고 갈란드와 미첼이라는 외곽에 또 듀오까지 있단 말이죠. 갈란드가 최근에 움직임이 너무 진짜 수상하긴 한데 그런 이제 저의 의심적인 부분들을 다 걷어낸다고 한다면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외곽에서 핀스원을 박살낼 만한 경기입니다. 뭐 진짜 뭐 140대 뭐 110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경기고요. 클리블랜드의 외곽 컨디션에 따라 아마 경기 결과가 달라지긴 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클리블랜드가 홈 경기에서 화력이 너무나도 좋았고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원전 3연승에다가 게임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한 번쯤은 꺾일 때가 됐다라고 봐요. 그만큼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승에다가 마인승까지 봐도 될 것 같고요. 언더바 당연히 오바입니다. 그래서 클마 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카고 불스, 그 다음에 뉴올리언즈 경기입니다. 좀 눈으로 의심했던 경기였는데 이게 자 물론 이제 빠지는 애들 다 빠집니다.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두 명이 있잖아요. 조시 기디랑 그 다음에 코비 화이트. 사실상 외곽에서 이제 득점을 다 담당하는 두 선수가 일단 빠지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떠나서 시카고 불스가 홈 경기인데 이 역배를 주는 거는 심지어 상대팀이 뉴올리언즈예요. 너무 저는 좀 선 넘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자이언, 베이, 데릭 퀸이라는 최근에 그 덩어리 3명 가장 뉴올리언즈에서 득점 볼륨 높은 덩어리 3명 다 나오고 투가드 형태로 안정감 있게 라인업을 꾸리긴 했지만 저는 허브 존스 없는 뉴올리언즈는 더 이상 못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아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감독이 제가 볼 때는 라인업을 좀 다시 구성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뉴올리언즈가 벤치가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선발 라인업에서 결과물이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뭐 최근에 보면은 선발 라인업의 뭐 합도 그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뉴올리언즈의 강점이라고 평가되는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뉴욕 닉스한테 막판 4쿼터에 130득점 주면서 따이는 거 보면은 수비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크기도 합니다. 수비 안 되는 팀이 시카고 불스 원정 경기 가가지고 정배를 받는 이거는 저는 배당 잘못 쳤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역배일 때의 시카고 불스는 분명 다른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불스 역배를 보는 게 맞다 봅니다. 불스 역배에다가 프렌 그 다음에 오바. 언더 보자. 언더 이거 언더 볼게요. 왜냐면 오바를 보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분석의 정석이긴 한데 다만 불스가 또 홈이기 때문에 오바 볼까? 어쨌든 제가 주력을 안 가져가긴 했는데 또 역배잖아. 불스가 홈이 정배가 아니라 오바 보자 형들아. 이거 전체표 제가 언더 적어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분석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오바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일단 주력으로는 안 가져가서 뭐 크게 형들한테 적용 없을 건데 어쨌든 요거 하나 오바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불스 역배 프렌 그 다음에 오바. 자, 그 다음은 샌 안토니오 그리고 뉴욕 닉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샌 안토니오의 복수전이 기대되는 상황이죠. 바로 NBA 리그컵 오늘 결승전 리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샌 안토니오라는 팀 자체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보여주는 약점이 분명하나 다만 반대로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강점도 너무나도 지금 분명한 상황이잖아요. 이 샌안토니오의 홈 경기 강점은 확실히 화력적인 측면에서 아예 달라지는 팀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닉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직전 경기 뉴올리언즈랑 경기에서도요. 뉴올리언즈가 아예 수비 풀어놓고 공격만 하다 보니까 뉴욕 닉스가 125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닉스가 예전에 크리스 브라운 감독 말고 티봇 감독 체제 아래에서는 수비가 좀 됐거든요. 원정 경기에서 수비가 완전 무너지는 느낌은 거의 없었는데 또 아누노비도 있고 미칼 브리지스 이 두 명이 리그 탑급 수비수기 때문에 거의 수비가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긴 했는데 이번 시즌 크리스 브라운 감독이라는 공격형의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원정 경기 수비가 너무 안 돼요. 그게 지금의 샌 안토니오처럼 홈 경기에서 그냥 외곽으로 폭격해버리는 그런 팀을 상대로는 다소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5번 구간 웬반야마와 타운스 오늘 많이 부딪힐 겁니다. 둘 다 성향이 비슷해요. 외곽에서 3점도 좀 쏠 수 있고 포스트에서 미들레인지 점퍼도 할 수 있는 그 딱 두 라인이라서
아마 엄청 부딪히기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볼거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쇼다운도 예상되기도 하고요. 쇼다운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상대팀의 에이스가 2점 넣으면은 바로 우리 팀 에이스한테 볼을 주는 겁니다. 2점 넣으라고. 그리고 상대팀 에이스가 예를 들어 3점을 또 넣었어. 그러면 우리 팀 에이스한테 일부러 또 볼을 주는 거야. 3점 던져보라고. 그게 쇼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NBA 전통 같은 느낌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쇼다운도 좀 생길 것 같고, 연말 경기다 보니까 아마 샌 안토니오도 홈 경기에서 달리는 게임을 선택을 할 겁니다. 물론 데빈 바셀과 스테판 캐시리가 빠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외곽의 득점 에너지 레벨은 좀 빠지겠지만, 이 경기는 닉스 지금 외곽 수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원정 닉스는 이게 함부로 못 건들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요거는 닉스의 오바 경기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이제 0대0 어차피 둘 다 야투 대 야투로 게임하는 거면은 그냥 배당도 높은 거 닉스 역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샌안토니오가 이기더라도 할 말 없는 경기긴 합니다. 어차피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리매치 한번 해야죠. 복수 한번 해야 되니까 홈 경기에서 그런 좀 이제 위닝 멘탈리티도 다른 경기들보다 동기부여가 다를 거라고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샌안토니오 여러분들 홈 연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닉스는 원정 연전이기도 합니다. 체력적인 부담감도 양팀이 조금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은 토론토 대 덴버입니다. 와, 토론토 너무 잘합니다. 지금 토론토가 홈 경기에서 역배도 못 맞고 2번 다 역배 터뜨렸는데, 직전 경기 올랜도도 기똥차게 홈 경기에서 잡아냈고, 그 전 경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연장 가서 또 잡아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체력적인 부분이죠. 이제 포트3라서 토론토 입장에서는 최근에 4일 동안 3번의 경기, 이런 체력적인 부담감이 분명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력적인 부담, 원정 연전 때문에 요키치가 빠졌습니다. 요키치 같은 경우에도 한두 경기는 쉬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만큼 사실상 덴버는 스몰 라인업 팀이 됐다. 전면에서의 라인업. 덴버는 여러분들 우리가 머릿속에 형들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키치 하나 빠졌다고 덴버의 득점 볼륨이 그렇게까지 죽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자, 덴버는 여러분들 외곽 팀도 아니고 포스트 팀도 아닙니다. 요키치 팀입니다. 그러니까 요키치가 여러분들 그 트리플 더블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트리플 더블이라는 거는 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그리고 마지막 어시스트를 총 10개씩 10득점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트리플 더블이라 하는데, 요키치의 이 어시스트가 높은 이유는, 센터는 여러분들 이게 더블 이상 하기 어렵거든요. 어시스트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요키치는 유독 어시스트가 정말 높은 센터인 이유가 볼을 밖으로 너무 잘 빼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레방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키치가 포스트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본인이 득점을 하거나 득점할 수 없는 상황이면 밖으로 볼을 자말 머레이에게 빼줍니다. 그러면 자말 머레이는 오픈 3점이면 쏘고요, 본인이 막힐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볼을 안쪽으로 배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볼이 덴버는 물레방아처럼 돌아가요. 그러니까 포스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근데 요키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포스트 안쪽으로 볼이 공급이 될 수도 없고, 포스트 안으로 발란슈나스에게 볼이 가면 볼 데드, 그러니까 죽어버립니다. 발란슈나스는 뭐 사실 이번 시즌 그렇게 눈에 띄는 활약상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둔한 자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득점도 좀 어려운 그런 자원이기도 하죠. 자말모레 혼자서 팀을 이끌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치명적이게도 오늘 토론토에는 RJ 바렛이 돌아옵니다. 제가 토론토는 이 친구 돌아오기 전까지 안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RJ 바렛이 돌아온 토론토는 아예 다른 팀입니다. RJ 바렛과 스카디 반즈 이 두 놈은 합작 60득점을 진짜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늘 토론토가 홈에서 지금 분위기 고점이거든요. 뭐 올랜도 잡았고 골스도 잡아냈고, 아마 토론토가 홈 연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토론토가 여러분 최근에 홈 연패였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골스 원정 가서 잡고 올랜도 직전 극장으로 4쿼터 잡아내면서 팀 분위기가 한껏 끌어올라가 있을 거야. 그런 상황에 RJ 바렛까지 나온다면은, 복귀한다면 아예 밸런스가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배당을 보고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와, 아무리 그래도 토론토가 2.8배당 이게 맞나? 덴버를 상대하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토론토 승리 보시면 되고요. 마인까지 봅니다. 그리고 언더바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보는 이유는 이게 너무 낮아요. 기준점이 220, 이게 5점인가? 잠깐만. 220, 그쵸, 5.5점이었죠. 너무 낮아요. 그래서 오바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미러키랑 워싱턴 경기입니다. 근데 바렛을 왜 3번 했을까요? 바렛은 2번에 있을 때 좀 더 잘하는 선수인데,
자, 미러키랑 워싱턴입니다. 정말 앙숙 같은 두 팀이에요. 이게 왜 앙숙이냐면 이게 형들 핸디캡이 미러키가 워싱턴 만나면은 항상 10점씩 받는데 매번 보면은 점오가 진짜 많이 나와. 막 점오 프렌, 점오 마헨 이런 게 은근 많이 나와서 제가 예전에 형들 실제로도 강승부 위크 때도 미러키 마인은 10.5 워싱턴 상대로 많이 썼고요. 은근 제가 홈 경기 미러키 마인 워싱턴 상대 10.5 받으면은 항상 미러키 마인은 꼭 가져갑니다. 뭐 승부로 가져가든 뭘로 가져가든 꼭 가져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포스트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쿤보가 안 나왔다면 못 갑니다. 쿤보가 만약에 내일 경기 안 나온다. 그러면 미러키 마인 못 봐요. 왜? 워싱턴처럼 이렇게 수비가 안 되는 팀을 상대로는 포스트 수비가 거의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쿤보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득실 마진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거야. 심지어 지금 미러키의 외곽은 기복이 너무 심하죠. 고점과 저점이 너무 뚜렷한 이 팀이라서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또 워싱턴도 홈 벗어나서 원정 경기는 또 정말 재앙이기도 하고 실점률이 뭐 120대 중반이니까요. 미러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오늘 홈 경기에서 많은 다득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오늘도 점오일 것 같아요. 이게 마인 한다면 점오, 프렌 나와도 점오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미러키 10.5 홈 경기 마헨 이거 항상 좀 군침이 돕니다. 이거는 뭐 포스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외곽에서도 솔직히 케빈 포터 주니어, 라이언 롤리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AJ 그린까지 지금 뛰는 걸 보아하니 3가드로 지금 또 미러키가 라인업을 구상하고 나오는 거죠. 득점에도 신경을 쓰겠다. 외곽에서 경쟁력도 가져가겠다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러키 승 마인승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클라호마와 포틀랜드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경기를 보시고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시즌 오클라호마를 종종 형들한테 마헨승을 드리는 구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핸디캡을 보시면은 늘 일정했을 겁니다. 바로 15.5점. 오클라호마 홈 경기에서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약 2년, 1년 반 동안 가장 홈 경기에서 이 기준점을 받았을 때 마인 가장 잘한 기준점 15.5점입니다. 기똥차게 합니다. 이게 제 기억에 지난 시즌 막판이었나? 제 기억에 워싱턴이랑 한번 붙었던 걸로 그때 15.5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얘들이 15.5점 받고 3쿼터까지 동점으로 가다가 이게 팽팽하게 가다가 4쿼터에 0.5 마인 해준 걸로 기억납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 마인 가장 잘하는 기준점이에요. 15.5점 오클라호마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전 경기를 애틀랜타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와, 왜 진작에 그렇게 안 했을까요? 저는 직전 경기 애틀랜타와의 오클라호마 경기를 보면서 물론 우리는 그걸 이제 16.5 마인이었나? 그거 가져가가지고 조금 낭패를 보긴 하긴 했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진작에 이렇게 좀 하지. 외곽에서의 볼의 움직임이 나쁜 팀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볼도 잘 돕니다. 생각보다. 볼도 잘 돌고 은근히 오클라호마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싹 다 슈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챗 홈그랜 같은 경우에도 슈팅 능력이 좋은 센터다 보니까 얘가 3점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은근히 외곽이 터지는 오클라호마는 매력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 가장 치명적인 지금 문제 포스트 수비가 아예 안 돼요. 오늘 오클라호마는 포스트를 박살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포틀랜드는 그럼 해야 되는 게 이제 멀티들 가지고 외곽에서 포워드들이 외곽 던지는 것밖에 없는데 오클라호마의 외곽 수비는 진짜 앵간한 팀들 아니면 못 뚫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도 못 뚫었던 게 오클라호마 외곽 수비였는데 포틀랜드가 뚫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공수 모든 방면에서 완벽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오랜만에. 저는 15.5점? 글쎄요 30점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포틀랜드가 오늘 뭐 원정 경기에서 또 얘들이 이틀을 쉰 것도 아니고 하루 쉬고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감도 없다라고 볼 수도 없고 오클라호마는 지금 뭐 3경기 연속인가요? 4경기 연속인가요? 홈 또 연전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오클라호마가 간만에 홈 경기에서 좀 시원한 경기라만 하지 않을까. 저는 왜 그러니까 직전 애틀랜타 경기 보면서 진작에 좀 이렇게 하지. 외곽이 너무 좋더라고요. 외곽이 좀 터트려 있는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클라호마의 공격력이 터져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마헨도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5긴 합니다만 마헨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오바 역시나 오바입니다. 그러니까 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까지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총 오늘 NBA 9경기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어려운 흐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잘 골라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아까도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만 2025년 너무나도 좀 잘 달려왔고 또 중간중간 정말 좋은 기록들도 쏟아내드렸던 이 올 한 해였기 때문에 내년도 한번 열심히 좋은 결과 기록들 많이 쏟아드리면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형들이 저를 떠났다가 다시 한번 저를 만나러 돌아오는 이유가 그 꾸준함 때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 가가지고 좀 낭패를 보더라도 항상 그래 저는 이제 꾸준한, 그러니까 엄청 임팩트가 크진 않더라도 뭐 배당적인 측면에서 사실 제가 경쟁력은 없다 보니까 그래도 돌아오시는 이유가 그래도 늘상 꾸준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들 항상 또 믿고 따라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데이터잖아요. 오늘이 또 2025년의 마지막 데이터인데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따라오시는 또 분석 두고 오시는 분들께서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도 한 폴락 없는 배팅 생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전체표 공개해드리고 오늘 1순위 생방송에서 공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역시나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